당신들에게 있어서 데이비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가 보네요. 그럼 엄청 대단한 녀석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이겨서 얻은 인형 꽤 마음에 들었어. 근데 왜 준 거죠? 그러고 싶어서. 어차피 가져갈 수도 없는 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녀석에게 주는 게 나아. 그래서였던 거야? 데이비드를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근데 데이비드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자기보다 루시가 훨씬 더 데이비드를 아껴줄 거를 아니까 그래서? 아니 정말 이거 너무 글을 잘 쓰지 않아요 이거를? 아니 이거 연출이 너무 잘하지 않아? 데이비드의 엠블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1등상을 레베카가 데이비드를 루시에게 보내주는 거를 연상하게 만들잖아. 와 아니 이게 말이 돼? 이 필력이? 한 줄 평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11화예요.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를 정말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명조를 안 하더라도 요약이라도 혹은 유튜브 에디션이라도 보는 게 좋아요. 이 명조를 안 해도 괜찮아요. 사펑을 좋아한다면 이거는 봐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엣지러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홀로 남겨진 루시에 대한 그런 여운이 너무 컸단 말이야. 루시가 달에 갔지만 결국 그 달은 너무 조용했어요. 왜냐? 데이비드가 없었으니까. 데이비드가 루시의 달이 되었는데 데이비드가 없는 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남겨진 이들, 사라진 이들, 이거에 대한 여운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정말 원조 슬픈 데이비드 증후군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저는 레베카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레베카에 대한 몰입이 좀 심했거든요. 데이비드를 좋아하지만 데이비드를 양보한 레베카에 대한 그런 심리 묘사,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정말 이 콜라보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다 담아냈어요. 레베카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레베카가 그렇게까지 데이비드를 좋아하지만 루시에게 양보했던 이유, 나보다 루시가 데이비드를 더 아껴줄 걸 아니까. 그래서 레베카는 기꺼이 데이비드를 양보한 거잖아. 난 그거 보고서 놀랐어요. 그거를 너무 과하게 전달하거나 일부러 강조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 오히려 그 전 부분에 유쾌하게 그냥 총 타닥 쏘면서 게임 상품으로 얻은 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 그 장면을 앞에 넣음으로써 레베카가 그런 마음으로 데이비드를 양보했다라는 걸 납득을 시켜버렸다니까. 그걸 정말 덤덤하게 말하는 레베카의 그 모습이 애니하고 딱 보이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이버펑크에서 레베카에 엄청 몰입했던 사람이거든. 그런 식의 캐릭터 해석이 진짜 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엣지러너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미친다는 말도 안 된다는 말, 내 지금 이 어휘력이 너무 안타까워요.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이 벅찬 마음이 표현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캐릭터성을 잘 살리지? 아니 아무리 원작 작가가 같이 참여를 하고 협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의견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명조랑 콜라보를 하는데 명조 이야기 너무 적지 않냐, 너무 사펑 위주의 이야기 아니냐. 1년의 시간을 줬어. 1년의 시간을 줬다고. 1년 동안 애니 보라고 그렇게 시간을 줬어. 심지어 애니 길지도 않아. 애니보다 AMS 조수 임무가 훨씬 더 길어. 그리고 제가 콜라보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을 우리가 초대하는 거라니까? 명조의 사펑 팬들을 초대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사펑 팬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오히려 2077까지 안 한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2077까지 보고 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 기믹이다 이런 데에서 이게 저기서 나온다고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캐릭터에 대한 해석, IP에 대한 존중, 이게 가득 있다 보니까 나는 어느 순간 명조 콜라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펑의 뒷이야기를 보는 느낌이었어. 엣지러너의 뒷이야기를 내가 보는 느낌이었다니까. 그런 마음이 된 순간부터 루시에 엄청 몰입이 되는 거야. 나이트시티를 떠난 루시는 트라우마에 휩싸여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페인이 되어 있었어요. 계속 과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하지만 비록 꿈이지만 악몽 속에서 그들과 다시 한번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못다한 말을 조금이나마 건네고 위로를 받고, 그런 모습에서 루시가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겠구나. 엣지러너 좋아하는 팬들과 똑같았어요. 팬들에게 정말 이 다음의 이야기를 꺼내준 거야. 정말 비참하게 죽었던,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등장인물들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들은 잠시나마 이게 꿈일지언정
다시 만나가지고 못다한 회포를 이뤄냈다. 와, 내가 이 이야기도 메모장에 다 못 담겠어 지금. 그냥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썼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좋아요. 정말 이거는 한 획을 그었어요. 프로게임즈가 콜라보로 유명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인 줄 몰랐어요. 솔로는 사펑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는 사펑 그 자체예요. 약간의 농담을 섞어가지고 솔로니 엣지러너를 너무 재밌게 본 나머지 이 결말을 나는 약간의 연장선을 이프 세계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콜라보를 한 걸 수도 있어. 나는 데이비드와 루시가 달에서 다시 한번 재회하는 거를 꿈일지언정 그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그러면서 한 걸 수도 있어 진짜. 그리고 반대로 CDPR도 왜 이 콜라보를 오케이 했는지 알 것 같아. 다시 봐도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한쪽으로 달로 보내주는데 정말 데이비드가 나온 이유가 있다. 데이비드가 나오는 게 정말 까다로운 캐릭터야, 이 사펑의 IP에서는. 그래서 콜라보는 다루기 힘든 걸로 유명한데 데이비드가 나온 이유는 다 있었다. 하지만 불만사항 하나 있습니다. 그 레베카 보낼 때 화났어요 진짜 진심으로. 얘 또 보내냐고! 어쩔 수가 없어. 당연히 가긴 해야 돼. 왜냐면 레베카 또한 이 악몽을 통해 가지고 이 경기를 통해 가지고 나온 캐릭터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레베카를 이렇게까지 잘 묘사하고 표현할 줄 몰랐어요. 레베카는 어디까지나 주연이라 조연에 조금 더 가까운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결국 주된 인물은 루시랑 데이비드고 레베카는 안타까운 조연이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는 레베카에 대한 묘사가 되게 더 꺼냈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그거를 완벽하게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는 레베카는 사펑의 레베카가 아니야. 이제는 사펑 세계관에서 떠나가지고 솔라리스를 나와 함께하는 레베카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제 마음에 품고 갈 거야.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걸 느껴가지고요. 정말 잘 만들었어. 아니 이렇게까지 콜라보 해주는데 콜라보 하는 회사는 얼마나 행복할까. 마지막 한 줄 후기. 1년이 걸린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야 그렇네. 이걸 1년 만에? 오히려 이걸 1년 만에 완성한다고? 이렇게 되겠구나. 대단한 녀석들이에요. 이러니까 머리가 안 깨져? 와 근데요, 이게 4시간 스토리야? 사펑 10화 분량이네. 사펑 10화 분량 애니 1쿨 분량이네요. 딱 애니네. 정말 애니를 빚어놨네.